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당 및 자진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12명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빨리 공개를 전격적으로 했는데. 네네. 예, 공개를 하고 자진 탈당 권유 또는 이제 비례의원들은 출당 조치 발표를 한 그런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미 이제 그제네요. 저희 6시경에 이제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이미 전부터 저번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그 전수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에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그 권익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적혀 있나요? 예, 이제 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황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술이 돼 있습니까? 몇 년 몇 월에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배우자가 어느 지역에 땅을 샀더라. 이거는 투기 의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그 내용만 받고 밀봉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최고위원들에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권익위가 그 시간 동안에 자세히 조사를 하고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의원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권익위가 따로 그러면 이거 발표 나기 전에 발표 나기 전에 소명을 하라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단순히 말로 소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관련된 어떤 통장이나 거래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 권익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하고 난 뒤의 결과네요. 그러면 이거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네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의원들 우상호, 오영훈, 김한정, 김혜재 의원 등은 이게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소명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소명을 했다며요, 권익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권익위는 이거는 의혹이나 아니면은 어떤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거래를 한 모든 의원들한테는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 결과 그 전체를 보고 이제 그 권익위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개별 의원들한테 그것까지 조사한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의원님들이 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권익위는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외부 기관에서 위임을 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특수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좀 어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에서, 당 지도부는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조건입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머니 묘소를 찾다가 농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탈당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농사를 진 근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와 이런 것이 충분히 해명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탈당을 일단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진 탈당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미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열리겠지만 이미 지도부 입장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좀 제명적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군요. 지도부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도 바로 발표하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전날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통보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한 건 이러한 우상호 의원처럼 좀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 권익위 조사 절차가 다 맞았던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엄격하고 특히 이제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부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토론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명의 신탁 의혹 있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어떤 곳은 어딜까요? 업무상 비밀. 아무래도 명의 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좀 해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 좀 경중을 가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업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이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지만 거기서 무죄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 중에서는 업무상 비밀 의혹이 가장 좀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무혐의를 받았다,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조건 없이 복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고 혐의가 없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를 그 특수부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는 다툴 여지가 그 수사 과정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확실히 이제 소명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당으로 입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은 이제 감사원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감사원에다가 우리는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여당 출신이라면 이런 엄격한 이 결과가 민주당의 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미 위원장, 그러니까 권익위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고 직무 회피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권익위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 결정기구가 전원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성이 담보가 됐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민주당은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탈당을 권유를 했거든요. 결코 면피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면피용이다. 셀프 조사였다. 이런 예처럼 결코 면피용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지금 감사원에 요구를 했는데요. 감사원법 24조는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그걸 과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데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아마 어제일 겁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서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권익위에 지금 전수조사를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감사원에 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을 하면 그 진정성이 더 확실히 보장이 될 겁니다. 예. 원내 그 수석 부대표시니까 원내 현안도 지금 첩첩산중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임위 재구성 문제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임위 이제 협상이 예. 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 외에는 다른 상임위는 이제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호중 그 전 법사위원장께서 네.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가지고 이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표결로 이게 완료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사위원장만 달라라고 예. 하는 것은 저희들은 또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만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정 주요 과제라든지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거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냐는 저희들은 또 다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 4월 16일 날인가요?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예. 55일 동안 거의 공석으로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거는 어떤 타협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당 입장이 변할 가능성 혹시 법사위를 뭐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요? 예, 저희들도 지금 뭐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든지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을 하려면 예.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55일 동안을 저희들이 선출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내대표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첫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고 첫 본회의를 하는데 야당과 저 협상을 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 되겠냐. 그래서 다음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의장님 말씀을 듣고 예. 저희들은 그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 3회를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게 협상의 결론을 내지 못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법사위를 공석으로 둘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일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하 3당이 그 세종시 특별공급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정조사 요청을 했는데 예. 이 특별공급 문제가 나올 때 바로 당과 당정청에서 지난달 28일일 겁니다. 예. 아마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신속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법 사례가 발견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고요. 시세 차익 환수도 할 겁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그 약속을 드린 상태이고요. 예. 수사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자꾸 국정조사는 좀 정치적 좀 내용이 많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고 저희들을 판단을 하고 이미 이렇게 강력한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이렇게 떳떳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예.
그럼 국회의원부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전부 완료한 후에 예. 우리들 스스로 깨끗하고 예. 그 토대 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예. 국정조사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은 부동산 전수조사부터 전부 응하고 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전수조사 빨리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 네네네. 국정조사를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하고 정부 간에. 예,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은 지금 백신이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빨리 그 일상도 회복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자신감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더 가속화하려면 재난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그렇죠. 것인가 이걸 예. 놓고 지금 이제 당하고 재정 당국하고 아시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재정 당국 고소득층은 제외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당의 다수의 의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예. 이게 좀 다수이고요. 또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 지급보다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피해계층의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제 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다수 의견이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입장은 만약에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뭐 지난 2020년 뭐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가요? 근로소득. 예, 그러겠죠. 당연히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현재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당정협의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놓고 액수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통하면 이번 문제는 충분히 그 간극을 좁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 줘야 된다라는 그 여당의 입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소비 진작이나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이제 특히 기존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 예. 이제 백신의 효과가 나오면 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예. 지금 뭐 거시경제 지표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에 대한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요. 예. 기존에 지급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소비를 그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선 경선 연기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건 지금 바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고요. 예. 나오듯이 뭐 연기를 해야 된다. 예. 당은 당규에 따라서 기존 따라야 된다. 이 입장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중순에 바로 대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달 중순에? 예. 바로 출범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이라든지 게임의 룰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주 가장 급선무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한병도 네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